안 나오세요. 그 그래도 우리 가베 영재 어린이집 원장님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비디오를 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비디오 대부분 잘 안 켜시거든요. 그리고 발표자만 나오는 거라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여기는 매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데 관찰일지 관련된 제반적인 아이들 지원하고 어떤 걸 관찰해야 되지와 또 선생님들이 쉽게 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도구를 만든 관찰일지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소요 시간은 제가 길게도 안 해요. 짧게 짧게 우리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한 30분 정도 소요를 할 거고요. 지금부터 우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단톡방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추석 때 선생님들이 관찰일지 막 싸들고 가서 하셨나 봐요. 업무를 하셨나 봐요. 막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 사이트 관련된 거 막 질문하시다가 그 외에 관찰일지 얘기 막 하시다가 "아 평가제에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라는 얘기도 막 하시고 저희 진짜 수학 때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벌였었거든요. 저 이거 오늘 강의하면서 좀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들이 업무를 주말까지 연휴까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교육을 듣고 이렇게 해야 보나 보다.'라고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궁금증을 가지고 좀 물어보고 저는 그러려고 이 공간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데 아마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공간과 이렇게 하는 열의를 가지신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더 알고 싶어져요. 단순히 관찰일지 교육이라고 들으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다 보니까 왜 해야 되지? 아니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선생님이 항상 고뇌하고 고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을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 일어났냐면요. 저희 단톡방 사이에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아니면 그 사이에서만 제가 그 줌 수업 링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런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있어서 요런 거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좀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금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관찰일지 사이트는요. 그동안에 어떠한 경과가 있었냐면 1 학기 발달 변화를 이제 가정에 배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거 했어요." 하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해 주세요. 막 카톡이나 아니면은 저희 후기라든지 이런 거 남겨 주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착착착 만들어서 1 학기분을 부모님한테 제공했습니다." 했더니 그 발달 변화가 나타나도록 저희가 통계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제공했더니 원장님도 정말 '이런 거 피드백 주실까?'라고 깜짝 놀랐던 것들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님이 뭐라고 피드백을 주셨냐면요. 저도 이거 읽고 너무 이렇게 저한테 전달해 주신 원장님도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만족하는 사항이 제가 개발자로서 개발하려는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사용하시는 선생님과 원장님보다 부모님이 느껴지는 만족도가 개발자인 제가 "이거 꼭 필요해."라고 했던 부분을 부모님이 "그 부분이 너무 만족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발달사항 요거 1년 1 학기 경과분을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 나름대로 좀 비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해 잘 크고 있나? 신체는 영유아 발달 검진에서 잘 크고 있다는데 진짜 얘가 부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요 기록 결과지를 보고 '나이에 맞게 잘 수행해 나가고 있네. 잘 크고 있네.' 4 살이 되고 인제 폭풍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어느 부분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부모님 이게 참 중요해요. 부족한 거는 별로 눈에 안 보여. '어떤 부분이 얘가 잘하지?' 요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육아라는 게 참 성과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항상 '이게 맞는 길인가.' 항상 고뇌하고 '내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데 이렇게 결과물로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줘서 너무 마음이 놓여요.
이 원장님한테 무한한 신뢰를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적으로 길게 적어 주신 분이라 제가 좀 자랑하려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만족을 많이 합니다."라고 해서 좀 자랑하러 갖고 온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댓글을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거와 앞서서 오늘 저랑 강의 진행할 내용은요. 지금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공간은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관찰 일지 무료 강의예요. "왜 관찰 일지를 무료 강의하세요?"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의 관찰 기록을 좀 더 쉽게 객관화하고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그냥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였어요.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개발자로서 이거를 홍보가 아니라 관찰은 이렇게 중요한데 개발자니까 얼마나 많은 관찰 기록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요 사이트를 막 구축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교육으로 잘 녹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달이나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기본생활 습관에서도 영어반, 유아반은 무엇을 보고 관찰해야 되는지 한 짧게 30분 이야기 나누고 요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범주들을 이야기 나누고 또 총평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발달 변화 1 학기는 뭘 하고 우리 2 학기 지원은 뭘 해야 되는지 요런 거 기준으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럼 그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저희 단톡방 그죠? 그룹 책방에 공지사항에 항상 리스트가 있어요. 고걸 보시면 되고 그럼 오늘은 아이들의 사회관계 특히 유아반은 좀 이해가 돼요. 영아반에서의 사회관계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무언가 막 메모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 주세요. '아 내가 알던 사회관계보다 이런 거를 봐야 하는구나.' 고것만 느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댓글 적어 주실 분 사회관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이들 사회관계. 너무 너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 아니면 우리가 일지에 적을 때도 "사회관계 어떤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회관계 하면 뭐 어떤 영역 어떤 활동이 좀 떠오르세요? "이거, 이거." 하고 단어들이 막 떠오르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뭐 사회관계를 뭘 관찰해야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회관계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오르세요? 어떤 거를 보세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기록하세요? 아 저분이 저렇게 애를 쓰니까 채팅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하셔도 돼요. 사회관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 뭐 채팅 답 많이 안 남겨주셔도 저 혼자 말 잘해요. 사회관계하면 대부분은 인사하는 것, 교우관계, 또래관계 요런 거 많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고런 거 위주로 내용을 관찰지 아니면은 보육일지 내용 굉장히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관계를 고렇게 편협적인 두 개, 또래관계 혹은 인사하는 거,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것 요런 걸로 착각하고 '이것만 관찰해야 되나?' 왜? 우리는 사회관계 영역 부분을 충분히 아이들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관계가 어떤 범주에 어떤 범위까지 있는지를 알고 아이의 사회관계를 관찰하는 것과 그냥 '사회관계. 맞아. 쟤는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한테 건네 주었다.' 이런 거 진짜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친구한테 양보했다.' 그것만 이것만 계속 적는 게 사회관계 맞나? 알고 작성하시는 것과 무작정 '내가 느끼는 이 사회관계가 이거구나.' 하고 기록하시는 거와 결과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관계 영역을 무엇을 봐야 하는지 오늘 배워가면 '모든 것들에서 사회관계가 이거구나. 영아반의 수준은 이 다음 사회관계는 요런 것이 있구나.'라고 선생님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아니까 아는 만큼 많이 보이시겠죠. 그죠? 그럼 관찰하는 내용도 다양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 생활에서 우리가 6개 영역, 표준보육과정 범주에서 5개 영역으로 나누면 사회관계에는 똑같이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어요.
자, 영아는 첫 번째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두 번째는 더불어 생활하기. 요 차이는 아세요, 혹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유아반은 뭐 어떤 차이가 또 있죠? 똑같이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가 있지만 사회에 관심 갖기. 자, 요거의 확장되는 범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자, 오늘은 영화반이니까 영화반의 사회관계를 보면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요게 무슨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나 자체에 관련된 활동도 사회관계라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더불어 생활하기에 들어가겠죠. 아, 대략적으로 그런 범주구나 라고 예측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0세에서 2세 수준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보는 요거는 몇 세일까요? 저 이거 맞추면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본다. 몇 세 수준일까요? 이거 그냥 보지도 않고 맞추시면 진짜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대충 0세인가? 거울 속에 자기를 알아보지 않나? 어? 그런데 나 거울 속에 무언가가 아니고 나를 알아본다고? 그러면 한 2세 돼야 되나? 이거 나. 누구누구 친구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 정도 좀 익히려면 2세 정도 돼야 되나? 너무너무 헷갈리시죠? 그죠?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본다? 그런데 더 헷갈리시는 거 이 내용이 사회관계 범주에 있는 관찰 내용이라고요?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또래 관계하고 어른들의 인사하고 이런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보는 이 내용도 내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사회관계 범주의 내용이라고 또 쪼끔은 놀라셔야 돼요. 자, 이미 그 관찰일지 사이트에는 요렇게 수준별로 나눴는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까 몇 세인가라고 고민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0세는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조금 가진다. 그다음에 0일세 수준은요.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럼 아까 이게 뭐였죠?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본다. 1세. 관심을 가지는 것과 나를 알아본다. 차이는 뭘까요? 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갔다가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건 나. 다른 물건이 비추면 이거는 다른 물건. 이라고 인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영세하고 영일세는 거울 속에 물건이 나오니까 거울에 흥미를 가지고 물건이 비춰지고 내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지만 이게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 물건인지 인지하는 거 거의 1세가 되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2세부터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거울 속에 자기가 있는 건 알 거예요, 2세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선생님이 관찰을 뭘 해야 되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거울 속에 혹은 아이하고 봤을 때 너는 이 색깔 입었네. 나는 하얀 색깔 입었네.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2세인데 이런 구별이 안 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도 나는 숟가락이 핑크색인데 너는 세모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구별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과 내 모습에 구별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구별이 안 되면 1세 수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다른 형태가 아니라 우선은 나를 확인하고 나를 인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구별하고 이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그 차이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까지. 다른 애, 그다음엔 이 다른 것에 왜 다르지? 나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다. 라는 것까지가 진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마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꼼꼼히 책 펼쳐보면서 구분해 보신 선생님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 그냥 이 내용을 관찰일지 기록을 하면 되지 뭐.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본다 이 수준이니까 이거 적으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미리.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와서 가볍게 들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관계 영역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관찰일지 치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저희 단톡방에 맨날 입장할 때마다 그 사이트가 계속 공지가 될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관찰 노트 작성이란 걸 우선 해 볼게요. 관찰 노트 작성해서 회원가입하고 앞에 수준은 제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생 관리까지 하면 여기 관찰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관찰 일지를 작성을 하면 저는요 이미 7월 거까지 요 5개를 작성을 이미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관찰 일지 등록을 들어가셔서 여기 이름 저는 김우리라는 아이를 이미 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검색을 하면 이 아이가 영아반 25개월이 되는 거예요. 개월수가 자동으로 되고 선생님 이름이 작성이 되고 나는 오늘 22년 9월 걸로 작성을 해 봐야 되겠다. 작성하고 여기 사진 넣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오늘은 전체를 하기 힘들어서 사회관계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나를 하고 존중하기가 나의 이해 수준. 한번 볼게요. 뭔지. 자, 영세는 아까 저랑 했던 거예요.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차이를,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지,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별까지 관심을 가지는지 요런 차이가 꾸준히 나타나는데 처음에 선생님들이 요거를 작성하실 때요. 우리 반 아이 만 2 세니까 2세 체크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미 사용하신 선생님들이 이걸 잘 아실 텐데요. 처음에는요. 진단이란 걸 해야 돼요. 우리 반 아이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지 거울 속에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어린이집마다 거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진다? 이미 관심 가지는 정도가 지났다 하면 나를 알아본다 단계겠죠. 그죠?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그냥 이 아이가 자기를 알아보는지 선생님 이거 저예요 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선생님 지원을 해서 이거 누구야? 얘는 누구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1세인데 아니면 아직 1세가 안 돼 0세인데 어머 자기를 알아보네? 얘는 이미 1세 수준이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가 2세인데 아직 나하고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구별 못하고 아직 거울에 잠시 자기 정도만 구별하면 1세 수준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하면요. 여기 체크하는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진단을 하실 때 우리 반 아이가 2세라고 2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의 실제 발달 상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맨 처음에 쭉 사진도 넣고 사진도 다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 아이는 2세인데 제가 1세 수준, 1세 수준 했어요.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발달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세 수준으로 다 체크를 했어요, 제가. 다 체크하고 마지막에 3월 27일 작성한 게 이때 좀 기록하고 싶은 것들 길게 적지 마세요, 제발. 길게 적지 말고 왜? 우리는 이미 여기 관찰일지 다 기록을 했어요. 체크를 하고 기록했는데 정말 3월에 이 아이의 특수한 말을 했다든지 배변 습관에 훈련이 됐다든지 정말 이 아이의 특수한 걸 좀 기록하고 싶다 하는 것만 요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시면 3월께 요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진단을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뭘 하냐면요. 3월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자, 복사를 하면 그러면 3월 거를 4월에 적고 4월 거 5월에 적는 데요가 아니라 3월에 첫 번째 쫙 진단하는 거를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불러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냐? 여기에서 변화가 있는 것만 체크해요. 아이들은요, 매달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 혹은 두 개, 요 정도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변화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를 하시고 저장. 요렇게 하시면 나중에 달달마다 맨 처음에는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복사해서 변화 몇 개, 두세 개 정도 체크해서 다시 저장하고 이제 4월은 5월 거 작성하고 4월 걸 복사해서 5월 거 작성하고 5월은 5월 거 복사해서 6월 걸 작성하면 왜 이런 과정을 거치냐면요.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목표이기도 해요. 목표가 뭘까요? 얼마만큼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부모님이 진짜 수준에 맞게 잘 크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검색하면 떠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걸.
여기 보면 기본 생활은 여기에는 보니까 3 월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어. 3, 4월 아이가 비슷하게 발달이 없다가 5 월에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엄마인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좀 급속도로 좀 빠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한눈에 6 개월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건 3 개월 하실 수도 있고요. 6 개월 하실 수도 있고요. 1 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발달 자료가 제공이 되려고 우리는 기록이란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매달 매달 기록한 것들이 여기 다 불러와지거든요. 총평에 작성하고 그러면 3월 거를 요렇게 지워 가지고 4 월에 붙여서 전체적인 문장을 편집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달 변화가 들어간 발달 총평이 그냥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매달 매달 우리 반 아이의 특이사항을 기록을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네. 그러면 요거 요렇게 지우고 좀 편집하고 3월 거니까 아무래도 요 앞에 가야 되겠다. 3월 거는 여기 앞으로 해서 요렇게 좀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 없는 내용은 좀 지우고 이렇게 편집 몇 개만 해서 필요한 내용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사진도 다 불러와져요. 기본 생활 영역 이렇고요. 신체 운동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가장 좋은 건 이 사진을 통해서는 한눈에 변화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아이들의 끼적이 결과물을 많이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그런데 사회관계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사회관계잖아요. 사회관계는 뭘로 보냐면 '어떤 친구와 친했지? 지금 6 개월인데 아직도 이 아이와 자주 노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관계 요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요렇게 해서 프린트하시면 전체적인 총평이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회관계 영역을 한 번 더 확인한다면 김우리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사회관계를 한번 꼼꼼히 볼게요. 나를 이해하는 수준이 거울 속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고 나와 관련 상황 반응 수준도 한번 볼게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천천히 반응한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윤주라서 한번 불러볼게요. 윤주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윤주야 부를 때 아이들이 호명 반응이라고 했죠. 이름이 윤주인 걸 알고 반응하는 것과 애기야라고 했을 때 애기야라고 어떠한 소리 때문에 반응하는 것과 그 차이예요. 이거 자폐 아이들은 호명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경계성 아이. 그러면 당연히 영세 수준이겠죠. 계속해서 얘는 영세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이 아이는 사회관계 영역에서 요 부분만 계속 낮아지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못하는 거 소리에는 반응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반응을 못하는 거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알아듣고 누구야 부르면 온다든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과 자신과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소리에 반응해요. 윤주라고 계속 불려서 면 "윤주야 일로 와 봐." 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해서 인지해서 오는 거야. "윤주야 가방 저기 갖다 놔." 죄송해요. 윤주라 이름이 예뻐서. 자,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소리로 알고 정확하게 반응 거. 만 3세 수준은 5 세잖아요, 5 세. 우리 한국 나이로 5 세잖아요. 그러면 자신하고 관련된 상황을 소리로 알고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소리라는 건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반응한 게 '요런 단계가 있구나.'를 좀 아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사이관계 또 뭐가 있냐면 인사하고 아이들하고 또래 관계가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네.'라고 오늘 알아가시는 거라고 했어요.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물건은 아직 몰라요. 이거를 가지고 와도 내 물건인지 이게 친구 물건인지 내 가방인지 아직 몰라요. 그죠? 근데 그다음 수준은 뭐냐면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물건을 알아요. 0 세인데 인제 1 세에 근접한 아이들은 뭘 알죠? 이건 내 거, 내 물건. 똑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못 하지만 그래도 내 거, 내 자리 이런 걸 쪼끔 알 수 있죠. 그죠? 물건을 알고 그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선택해서 놀아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놀아." 이거 놀아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쪼끔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를 선택해서 논대요. 선생님이 "이거 해 봐. 이거 해 봐." 하면 그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해서 놀이한다는데 이거 2세 중에 안 되는 애들 많을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지?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하는 아이들 많으면 1세 수준이겠죠. 그죠? 자, 3 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를 선택해서 즐겁게 노래한다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3세도 가능할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건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있는 그대로 갖다 놓은 거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줘야 하시냐면요. 체크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논다면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선생님 이건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할 거야. 요 구분을 선생님이 지도해 줘야 되겠죠. "너 이거 잘한다.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랑 "이거 너 좋아하는 거야." 를 골라서 내가 잘하고 싶은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요거를 내가 만 1세 때 설명하고 좀 만 2 세도 좀 빠르다 싶으면 '요거를 내가 지도하면 되겠구나.'를 알고 관찰하고 지도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인지 수준을 보면요. 나의 욕구와 감정을 주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대요. 이게 뭐죠? 언어라는 건 소통이 되는 알아듣는 용어인데 비언어적인 거 울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뭐가 하냐면 내 감정을 나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감정을 비언어로 하다가 말과 행동. 자, 1세 때 뭐 하죠? 싫으면 깨물고 꼬집고 뒤집어지고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머, 강사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1세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깨물고 꼬집고 때리는구나. 왜? 이젠 적극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니까. 그게 1 세고요. 자, 2 세는 어떠한 단계가 있냐면 감정을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섞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2세 수준이에요. 자, 3 세는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아요.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감정에 관련된 거. 고마워, 행복해요, 좋아요, 싫어요. 감정에 관련된 용어를 많이 알려주고 "이런 감정이야."라고 좀 많이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애들은 좋다, 싫다 이 두 개밖에는 없더라고요. 싫어, 미워 이런 걸 하는데 "왜?", "화났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싫어", "미워", "너 미워."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좀 지도해 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고 나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인제 3세 수준인데 어머, 이게 의사소통인 줄 알았는데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회관계 영역이었구나. 이것도 내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를 오늘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은 나와 관련된 거고 이제는 더불어 생활하기. 요건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몇 개만 한번 추려 볼게요. 가족 애정 수준, 교사, 반 친구 등의 주변에 친숙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과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우리 가족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은 가족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요 단계를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는 이런 거 해야 돼가 아니라 제가 요런 단계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얼굴을 인식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아요, 가족에. 애정이 있는 건 알지만 고게 발달상 꾸준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래 인지 요거 많이 하시잖아. 오늘 또래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교사의 도움으로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영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영세는 협동놀이가 안 돼요. 혼자 놀아요. 왜? 그런데 엄마들이 영세 적응 기간에 오면 엄마들이 뭐 얘기 많이 해요? "가서 같이 놀아. 쟤랑 놀자."라고 해 하면 선생님 이런 얘기 해 주세요. "어머니 영세는요 아직 다른 아이에게 관심이 있지 않는 시기여서요. 협동놀이가 되지 않은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니. 혼자 노는 게 맞는 거이고." 얘기해 주시면 어머님이 "아 그렇구나 선생님." 하시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도 "아 가서 같이 놀자. 이거 친구 주자."라고 어쩌면 지도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형세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알고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영일세는 다른 영아와 함께 지내는 것을 인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게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경험이죠. 그리고 다른 영아에게 인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애기들 같은 경우엔 쓰다듬기도 하죠. 뭐 먹어 주기도 하잖아요, 영일세 중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어주는 게 아니라 '입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보이고 알고 그다음 1 세는 또래 이름을 알고 또래 친구에게 관심을 보여요. 되게 신기한 게 1 세부터 말이 쪼끔씩 트이니까 이름을 알아요. 말을 하지 못해도 인지는 또 해요. "누구한테 갖다 주자." "누구 거잖아. 누구 자리에 넣어 놔." 하고 다 알잖아요, 이름. 이름도 알고 그다음 2 세는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한다." 여기서 아주 깊은 발견을 하셔야 돼요. 2 세부터 협동놀이가 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교사 교육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한테 "다 같이 놀자는 1 세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요. 아직까지 나는 공유 개념도 모르고 친구의 관심만 있지 내가 위주로 놀아야 되는 시즌이니까. 근데 2세 돼야 "얘들아 다 같이 놀고 친구한테 달라고 할 땐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가 좀 더 올바른 지원인 것 같아요. 왜? 2세 돼야 2세 수준이 돼야 이제 또래가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하는 수준이 맞는 수준이니까. 그죠? 자 3 세는 인제 또래하고 당연히 놀아요. 그런데 요때도 배회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고 또래하고 놀이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내 친구 누구." 어린이집 가려면 이제 친구하고 놀려고. 놀이터 갈 때도 "누구야 같이 가자." 하는 게 만 3세 수준. 요런 변화를 쭈루룩 한번 오늘 같이 경험하고 읽어보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도 사회관계에 들어갑니다.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내 물건 아직 몰라요. 아까 똑같죠. 그죠? 0 세. 자 0 1 세는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내 물건은 인제 알고 물건의 자리를 알고 있다. 근데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물건의 자리를 아니까 정리해야지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과 "선생님 이건 이 자리지. 여기 놔두는 거지." 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거 자기 자리에 놨는데 왜 안 갖다 놓지 하는데 정리하는 개념은 습관이에요. 그죠? 자 인제 1세 되면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알고 장난감의 자리를 알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왜? 정리할 시간이요. 얘기해야 정리라는 걸 해요. 아니면 "이것 좀 갖다 놓자." 여기 안에 넣는 거잖아. '아 이게 정리라는 행위구나.'를 인제 1세 되면 쪼끔 알게 돼요. 자 2세 되면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알고 교사의 도움 없이 물건을 정리할 수 있다. 2세 반 아이들 정리 잘하잖아. 그런데 3 월에는 1세 수준이 많겠죠. 그죠? 요런 것들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우리 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2세 수준에 끌어올리려면 얼마 정도 걸리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하시는 거 좋아요. 자 3 세면 스스로 물건을 정리한다. 요게 단계인데 어머 강사님 우리 반 애는 3 세인데요. 물건을 아예 정리를 못 해요.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요 단계별로 습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 스스로 물건 정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요거는 습관 형성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리 태도가 형성이 요렇게 단계로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죠. 타인 감정 인지 수준까지만 해 볼게요, 30 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아직 알아채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기니까 0 세는. 0 1 세는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여요. 제가 울면 따라 울잖아요. 따라 웃고 웃으면 막 깔깔깔 그냥 웃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기가 0 1 세고 1 세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감정의 반응을 보여요. 어? 1세 정도 되어야 감정이란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2세 되니까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쟤가 기분 나빴나? 우는 건 슬픈 건가? 좋아서 웃는 건가?'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반응을 하는 거야. "울지 마. 속상하지." 위로라는 걸 해줄 수 있죠. 그죠? 자 3 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감정에 관심을 가져요. 자 3 세면요 요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가 고의로 뺏으려고 하기도 해요. 싫은 걸 드러내서 싫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2 세까지는요 고의가 안 보여요. 3 세는 애가 애 같아야지." 하는 말을 많이 보죠. 그게 뭐냐면 일부러 고의적인 행동. 왜? 내가 싫으니까 제가 일부러 싫어서 하는 행동. 다른 사람 감정을 인제 알고 일부러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갖는 시기니까 고런 거예요. 자 오늘 저하고요. 30분 지나서 죄송해요. 저 맨날 시간이 맨날 넘더라고요. 오늘 영화반에 사회관계 영역이 그냥 순수하게 '사회관계는 또래 관계하고 인사하고 요 정도 아니었었어요?'라고 알고 계셨다면 '사회관계 범주가 이렇게 많다고?'를 쪼금 배우셨나요? 나 혹은 더불어 사는 세상, 가족
또래.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요 정도를 알아야 아이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알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과 그냥 사회관계는 아이들한테 배려하는 거야. 친구한테 양보하는 거야. 요것만 적으면 되지 하는 것과 분명히 결과는 틀리다고 했죠. 그죠? 자, 언제나 저는요, 관찰일지 강의는 무료로 계속 진행돼요. 오늘도 뭔가 계속 열심히 적으면서 하시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듣고, 사회관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네. 내가 저 리스트는 다 못하지만, 혹은 요 사이트를 내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회관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관찰을 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다. 그것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상담도 제가 거기 카톡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 카톡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 다음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되겠네요. 다음 달 무료 강의는요.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유아는 어떻게 되지 사회관계? 아무래도 아이들이 인제 그때부터 사회성이 길러지잖아요. 그죠? 사회관계는 어떻게 되지? 쪼끔 지표를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 분이 지났네요. 그죠? 퇴근이 늦어지신 건 아니죠. 계속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오랜만에 처음 오시는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쪼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 남겨 주시고요. 이제 제가 요거는 녹화를 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음.